안녕하세요. 투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알쏭달쏭 토지 용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이 토지 단어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토지 투자라는 데 있어서 이 토지 용어들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도요, 실제 투자 가치가 있는 토지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철탑이라는 게 그림이 보이죠? 이 철탑에 지나가는 전기선이 있죠? 이 전기선의 밑에 있는 땅들이 선화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선화지 땅이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우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이 철탑이 생기는 자리는 100%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자,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표준 공시지가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들이 감정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탑이 세워지는 자리는 100%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선화지 땅들, 전기선이 지나가는 밑에 있는 땅들은 28% 정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표준 공시지가에. 이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고, 범위는요, 보통 이 폭이 28m 정도 나온다라고 여기 지금 그림상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바깥으로 양쪽 다 이렇게 3m씩 포함이 돼서요. 밑에 보시면 선화지 보상 범위가 6m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합치면 34m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전기선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절차나 보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표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철탑이 생기기 과거 이전 10년 전이 있겠죠. 그리고 철탑이 생긴 이후 미래 30년까지 해서 총 과거 10년 전부터 미래 30년 후까지 총 40년의 기간의 어떤 사용료를 한 번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28%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제 지목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상황, 뭐 땅의 어떤 이런 물리적인 현황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준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선화지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담당 그 지역마다 한전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의 보상 이런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용어의 뭐 지목이죠.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농지라고 하면 전답 과수원이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답보다는 전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질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용도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땅의 신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답이라 하더라도요, 이 답이 계획관리지역인 답하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인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계획관리지역 답은 농지조명을 해서 지목을 대지로 전환을 해서 얼마든지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근데 농업진흥구역의 답은요,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지목보다는 용도지역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내용도 이제 쭉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지라는 게 있죠. 당연히 대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대지로 지목이 바뀌는 거죠. 보통 전답 과수원은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나중에 대지로 바꿔야 되는 그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이 대는 비용을 들여놨기 때문에 훨씬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지의 토지가 전답 과수원 농지보다는 비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28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철도용지 제방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국어하고 잡종지 부분 있죠. 이 부분 정도만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논 사이에 물기 흐르는 논또랑 같은 또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국어를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에서 특히 도로에 붙어있지 않는 땅은 되게 투자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축 허가,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맹지 옆에 국어가 붙어 있는 땅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 국어는 국어 점용허가를 통해서 도로를 낼 수가 있죠. 도로를 내게 되면 건축 허가 또한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맹지도 국어가 붙어 있는 땅들을 유심히 보면 도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가치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국어가 붙어 있는 땅들은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금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잡종지 있습니다. 잡종지도 우리가 투자 가치 면에서는 뛰어난 땅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에는 실제 땅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웬만한 것도 다 지을 수 있죠. 뭐 이제 집을 지면 대지로 바뀌는 거고, 공장을 지면 공장 용지, 창고를 지면 창고 용지, 다양한 것들 다 활용도가 뛰어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종지 땅도 상당히 투자 가치가 뛰어난 그런 토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8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어떤 토지가 좀 투자 가치 있는 땅이구나 정도는 조금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별도로 지목 말고 뭐 택지, 대지 쭉 뭐 이렇게 부지, 획지 나와 있는데요. 택지는 우리가 보통 도시 지역에 보통 신도시가 개발되는 경우들 많죠. 그러면 이제 LH나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택지로 이렇게 개발하죠. 그래서 택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로 많이 이렇게 분양이 되죠. 이 택지 투자도 하나의 토지 투자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지도 보시면 건축법상 용어죠. 이거는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 대는 뭐 지목의 하나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부지는 보시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얘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지다라고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획지는 토지 이용 상황이 비슷하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에 상업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 잘 되는 이런 지역들은 이제 가격 수준이 비슷하죠. 그런데 한 블록 뒤에 있는 그쪽에 있는 상업지역 땅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인구도 많이 유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가격으로 지역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획지다. 이렇게 구간이나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구간이 나뉘는 부분이 획지라는 점.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부지는 택지 위에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다. 그 다음에 나지와 나대지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이 없는 토지예요. 현재 상황으로. 그래서 다양한 활용도가 뛰어난 그런 땅이 나대지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포락지는 절도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무너져 내렸다라는 의미다 보니까 쉽게 뭐 우리가 바닷물이 이제 썰물과 밀물에 의해서 땅에 드러났다가 물에 잠겼다가죠. 이런 땅들이 포락지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휴양지, 뭐 지력 증대 위에 쉬고 있는 토지, 뭐 약간 인삼을 키우고 있는 이런 토지들 중간중간에 쉬게 할 수 있는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도 이제 뭐 휴양지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유유지, 바람쥐가 함께 뭐 놀리고 있는 토지, 공안지, 집가 상승을 노리고 오랜 기간 방치된 토지, 필지,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한 필지, 두 필지 땅을 이제 나눌 때 거의 필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용지는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로 해서 뭐 학교용지, 공장용지, 그래서 일정한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가와 예정지,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뭔가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가와 예정지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뛰어나다, 그레이, 훌륭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보통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이 주택 혹은 상가로 개발된다 해서 뭔가 규제라는 게 좀 더 없고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는 거죠. 보통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 토지들이 원형지 토지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토지들이 도시지역으로 더욱더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가와 예정지라는 우리가 정보를 알았을 때는 그 지역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토지이용 계획안이 표시되지 않으면 시군구 도시과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도시기본 계획 도면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인데요. 얘는 이제 투자 노노라고 해서 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도시지역이 팽창할 때 일시적으로 시가를 유보 또는 제한하는 구역이다. 개발 및 건축에 제한이 생기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말해 난개발을 우려해서 지자체에서 제한을 건다. 최대 20년까지 묶여 있을 수 있고 연장될 수 있다. 아무래도 뭔가 묶여 있고 개발을 제한을 시키고 당연히 안 좋은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용도 구역 중에 하나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처럼 뭔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발 제한 구역이 훨씬 더 강력한 규제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가와 예정지와 시가와 조정 구역은 정반대의 의미, 내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토지 용어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현명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셨거나 뭐 질문 이런 내용들은 댓글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토지스쿨 카페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